혹시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열심히 일하고 돈을 벌어도 어디론가 새어나가는 것 같고 집안에 돈이 모이지 않는 느낌. 사업을 해도 막상 손에 쥐어지는 돈이 없고 자녀들도 돈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모습. 혹시 이런 일들이 반복된다면 한 번쯤 여러분 집 주방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 30년간 풍수를 연구하고 수많은 가정을 상담하면서 발견한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재물운이 막힌 집들의 공통점, 그것은 바로 밥솥의 위치가 잘못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 끝까지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은 지금 당장 집에 가서 확인하고 싶어지실 겁니다. 그리고 단 하루 만에 주방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재물의 흐름이 달라지기 시작한다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선조들은 왜 쌀독을 그토록 중요하게 여겼을까요? 옛날 큰 집에 가보면 쌀독은 항상 안채에 가장 안전하고 좋은 자리에 놓여 있었습니다. 쌀독 뚜껑을 함부로 여는 것도 금기시했고 쌀독이 바닥을 보이는 것을 매우 불길하게 여겼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단순히 먹을 것이 떨어져서 걱정했던 것이 아닙니다. 쌀은 우리 민족에게 생명이자 재물이었습니다. 쌀이 있다는 것은 살 수 있다는 것이고 쌀이 풍족하다는 것은 부유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조선시대에는 쌀이 곧 화폐였고 세금이었으며 재산의 척도였습니다. 그래서 풍수에서 쌀독 그리고 현대의 밥솥은 단순한 주방기구가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재물의 저장고이며 집안부의 상징입니다. 제가 상담했던 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 강남에 사시는 김 사장님 댁의 이야기입니다. 김 사장님은 사업을 크게 하시는 분이었는데 이상하게도 5년 전부터 사업이 점점 어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돈은 계속 들어오는데 어디론가 새어나가고 통장에 돈이 쌓이지 않는 겁니다. 처음에는 경기가 안 좋아서 그런가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같은 업종의 다른 사람들은 잘 되는데 유독 김 사장님만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제가 그 집을 방문했을 때 주방을 보는 순간 바로 알 수 있었습니다. 밥솥이 싱크대 바로 앞 수도꼭지 정면에 놓여 있었던 겁니다. 게다가 밥솥 옆에는 쓰레기통이 있었고 밥솥 위에는 각종 조리도구들이 어지럽게 쌓여 있었습니다. 저는 즉시 밥솥의 위치를 바꾸고 주변을 정리할 것을 권했습니다. 김 사장님은 반신반의하셨지만 제 말씀대로 해주셨습니다. 그로부터 3개월 후 김 사장님께서 전화를 주셨습니다. 목소리에 흥분이 가득했습니다. 선생님, 정말 신기합니다. 밥솥 위치를 바꾸고 나서 밀렸던 외상값이 들어오기 시작했고 새로운 거래처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통장 잔고가 눈에 띄게 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풍수는 과학입니다. 기의 흐름을 이해하고 조절하는 학문입니다. 주방은 단순히 음식을 만드는 곳이 아닙니다. 풍수에서 주방은 재물의 창고이자 기운이 생성되는 공간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주방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물이 있습니다. 수도에서 물이 흐르고 싱크대에 물이 고입니다. 불이 있습니다. 가스레인지와 인덕션에서 불이 일어납니다. 음식이 있습니다. 냉장고에 식재료가 보관되고 밥솥에서 밥이 지어집니다. 물은 재물을 상징합니다. 불은 변화와 활력을 상징합니다. 음식은 풍요와 생명을 상징합니다. 이 세 가지 요소가 만나는 주방은 그야말로 집안 재물 에너지의 핵심 공간인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세 요소가 잘못 배치되면 서로 충돌하고 깨진다는 것입니다. 풍수의 오행 이론을 아십니까? 나무, 불, 흙, 금속, 물. 이 5가지는 서로 돕기도 하고 억제하기도 합니다. 물은 불을 끕니다. 이것을 상극이라고 합니다. 불이 너무 강하면 금속을 녹입니다. 물이 너무 많으면 흙을 쓸어갑니다. 주방에서 이런 상극 관계가 발생하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재물이 깨지고 흩어집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밥솥이 있습니다. 밥솥은 쌀을 담고 있습니다. 쌀은 흙의 기운이자 금의 기운입니다. 땅에서 나와 황금빛으로 익은 곡식입니다. 풍수에서 금은 재물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밥솥을 어디에 두느냐는 곧 재물을 어디에 보관하느냐와 같은 의미입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현금 1억 원을 집에 보관한다면 어디에 두시겠습니까? 대문 앞에 두시겠습니까? 화장실에 두시겠습니까?
아니면 안전하고 사람 눈에 잘 띄지 않는 안방 깊숙한 곳에 두시겠습니까? 밥솥도 마찬가지입니다. 밥솥은 재물의 상징이기 때문에 함부로 아무 곳에나 두어서는 안 됩니다. 자, 이제 핵심입니다. 밥솥을 어디에 두면 안 되는지, 그리고 왜 안 되는지 하나하나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싱크대 바로 앞이나 옆입니다. 이것은 가장 흔하면서도 가장 위험한 배치입니다. 싱크대는 물이 흐르는 곳입니다. 물은 재물을 상징하지만 동시에 재물을 씻어내는 힘도 있습니다. 흐르는 물은 모든 것을 쓸어갑니다. 밥솥이 싱크대 바로 앞에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밥솥 안에 쌀, 즉 재물의 기운이 물에 의해 계속 씻겨나갑니다. 마치 구멍난 독에 물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특히 밥솥이 수도꼭지 정면에 있다면 더욱 심각합니다.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물줄기가 직접 밥솥을 향하는 형국이니 재물이 빠져나가는 속도가 더욱 빨라집니다. 제가 상담했던 한 가정은 밥솥을 싱크대 바로 옆에 두고 10년을 살았는데 그 10년 동안 남편이 사업을 3번이나 실패했고 자녀들도 계속 돈 문제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밥솥 위치를 바꾸고 나서야 비로소 집안에 돈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 냉장고 바로 옆이나 맞은편입니다. 냉장고는 차가운 금속 덩어리입니다. 풍수에서 냉장고는 금의 기운과 물의 기운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밥솥의 쌀은 따뜻한 기운을 필요로 합니다. 쌀은 햇볕 아래서 자라고 따뜻한 불에서 밥이 됩니다. 그런데 차가운 냉장고 바로 옆에 밥솥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따뜻한 기운이 차단됩니다. 재물의 기운이 얼어붙습니다. 마치 겨울에 씨앗을 뿌리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리 좋은 씨앗이라도 얼어붙은 땅에서는 싹을 틀 수 없습니다. 냉장고 바로 옆에 밥솥을 두고 사는 가정들을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돈을 벌어도 지출이 많습니다. 예상치 못한 곳에서 돈이 나갑니다. 자동차가 고장나고 집에 수리할 곳이 생기고 병원비가 나갑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재물의 기운이 얼어붙어 제대로 순환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주방 출입문 바로 앞입니다. 대문 바로 앞에 금고를 두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도둑이 쉽게 가져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밥솥을 주방 출입문 바로 앞에 두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은 기운이 드나드는 통로입니다. 문 앞에 밥솥이 있으면 들어오는 좋은 기운이 밥솥에 머물지 못하고 그냥 지나갑니다. 더 큰 문제는 나가는 기운입니다. 사람들이 주방을 드나들 때마다 밥솥의 재물 기운이 함께 빠져나갑니다. 마치 문을 열 때마다 현금이 날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네 번째, 창문 바로 옆입니다. 창문은 외부와 연결된 곳입니다. 햇빛이 들어오고 바람이 들어옵니다. 좋은 기운도 들어오지만 나쁜 기운도 들어올 수 있는 곳입니다. 밥솥을 창문 바로 옆에 두면 재물의 기운이 불안정해집니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바람에 흔들리고 햇빛에 의해 쌀이 상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서쪽 창문 옆은 절대 피해야 합니다. 서쪽은 해가 지는 방향으로 풍수에서는 기운이 약해지는 방향입니다. 서쪽 창문 옆에 밥솥을 두면 재물이 해와 함께 저물어 버립니다. 다섯 번째, 가스레인지나 인덕션 바로 옆입니다. 불은 좋은 것입니다. 하지만 너무 가까우면 위험합니다. 밥솥도 불의 기운을 필요로 하지만 가스레인지처럼 강한 불 바로 옆에 있으면 오히려 쌀의 기운이 타버립니다. 마치 나무가 불에 타는 것처럼 재물의 기운이 소진되어 버립니다. 제가 만난 한 자영업자분은 밥솥을 가스레인지 바로 옆에 두고 계셨는데 장사는 잘 되는데 남는 돈이 없다고 하소연하셨습니다. 손님은 많이 오는데 재료비, 인건비, 각종 경비로 다 나가버린다는 것입니다. 밥솥 위치를 가스레인지에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옮기고 나서 같은 매출인데도 순이익이 30% 이상 늘어났다고 하셨습니다. 여섯 번째, 쓰레기통 옆입니다. 이것은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당연한 것입니다. 쓰레기통은 버리는 것, 없애는 것의 상징입니다. 밥솥 옆에 쓰레기통이 있으면 재물도 함께 버려집니다. 또한 쓰레기통에서 나오는 냄새와 부패한 기운이 밥솥의 신선한 쌀 기운을 오염시킵니다. 깨끗한 물에 더러운 물을 섞으면 전체가 더러워지는 것처럼 재물의 기운도 함께 탁해집니다. 일곱 번째, 밥솥 위에 물건을 쌓아두는 경우입니다.
밥솥 자체의 위치는 괜찮은데 밥솥 위에 냄비, 도마, 그릇 등을 쌓아두는 가정이 많습니다. 이것은 재물을 짓누르는 것과 같습니다. 밥솥은 숨을 쉬어야 합니다. 재물의 기운이 위로 올라가야 집안 전체로 퍼져나갑니다. 그런데 밥솥 위를 막아버리면 기운이 갇혀버립니다. 마치 사람의 머리 위에 무거운 짐을 올려놓은 것과 같습니다. 숨이 막히고 답답합니다. 재물의 기운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30년간 많은 부자들의 집을 방문하면서 발견한 것이 있습니다. 부자들의 주방에는 놀라운 공통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 밥솥의 위치가 명확합니다. 부자들의 집에서 밥솥은 항상 안정적인 위치에 있습니다. 벽을 등지고 주방의 중심부에서 약간 안쪽에 위치합니다. 절대 문 앞이나 창문 옆에 있지 않습니다. 둘째, 밥솥 주변이 깨끗합니다. 부자들의 밥솥 주변은 항상 깨끗합니다. 먼지 하나 없고 다른 물건들이 어지럽게 놓여 있지 않습니다. 밥솥은 마치 중요한 재단처럼 정갈하게 관리됩니다. 셋째, 쌀이 항상 충분합니다. 부자들의 밥솥에는 항상 쌀이 충분히 들어 있습니다. 바닥이 보일 정도로 쌀이 떨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이것은 풍요가 끊이지 않는다는 상징입니다. 넷째, 밥솥을 자주 사용합니다. 부자들은 밖에서 식사를 하더라도 집에서 밥을 자주 합니다. 밥솥을 자주 사용한다는 것은 재물의 기운을 계속 활성화한다는 의미입니다. 다섯째, 좋은 품질의 밥솥을 사용합니다. 부자들은 밥솥에 투자를 아끼지 않습니다. 값싸고 오래된 밥솥보다는 좋은 품질의 밥솥을 사용합니다. 이것은 재물을 소중히 다룬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부자들은 본능적으로 또는 선대로부터 배워서 재물의 기운을 다루는 법을 알고 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오늘 당장 집에 가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제1계명, 밥솥을 벽을 등진 자리로 옮겨라. 밥솥은 반드시 벽을 등져야 합니다. 이것은 풍수에서 배산임수의 원리입니다. 뒤에 산을 두고 앞에 물을 둔다는 뜻으로 안정과 풍요를 의미합니다. 주방에서 벽을 등진 자리를 찾으십시오. 그곳이 밥솥의 최적 위치입니다. 만약 주방이 좁아서 선택지가 많지 않다면 최소한 밥솥 뒤쪽이 막혀 있는 자리를 선택하십시오. 제2계명, 밥솥을 물과 불에서 떨어뜨려라. 싱크대에서 최소 50cm 이상, 가스레인지에서 최소 30cm 이상 떨어진 곳에 밥솥을 두십시오. 물과 불은 강한 기운입니다. 밥솥의 쌀 기운은 이 둘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야 합니다. 너무 가까우면 충돌하고 적당히 떨어져 있으면 조화를 이룹니다. 만약 주방이 정말 좁아서 어쩔 수 없다면 최소한 밥솥과 싱크대 사이에 도마나 다른 조리도구를 두어 완충 지역을 만드십시오. 제3계명, 밥솥 주변을 깨끗하게 비워라. 밥솥 위와 주변 30cm 이내는 항상 비워두십시오. 다른 물건을 올려놓지 마십시오. 밥솥은 호흡해야 합니다. 재물의 기운이 위로 올라가고 주변으로 퍼져나가야 합니다. 밥솥을 막으면 재물도 막힙니다. 오늘 집에 가시면 밥솥 위에 올려놓은 모든 것을 치우십시오. 그리고 밥솥 주변에 어지럽게 놓인 물건들도 정리하십시오. 단 5분이면 됩니다. 제4계명, 쌀을 항상 8알 이상 채워라. 밥솥 안의 쌀은 항상 8알 이상 채워져 있어야 합니다. 절대로 바닥이 보이게 두지 마십시오. 옛말에 쌀독이 바닥을 보이면 집안이 기운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미신이 아니라 풍수의 진리입니다. 쌀이 충분하다는 것은 재물이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쌀독이 비었다는 것은 재물이 떠났다는 것입니다. 매주 한 번씩 쌀을 확인하고 절반 이하로 줄었다면 즉시 보충하십시오. 이것은 재물을 계속 채워넣는 행위이며 풍수적으로 매우 강력한 의식입니다. 제5계명, 밥솥을 매일 한 번씩 확인하라. 아침이든 저녁이든 하루 한 번은 밥솥 뚜껑을 열어보십시오. 쌀을 확인하고 깨끗한지 점검하십시오. 이것은 단순한 확인이 아닙니다. 이것은 재물에 대한 관심과 관리를 의미합니다. 풍수에서 관심은 에너지입니다. 여러분이 밥솥에 관심을 가지면 밥솥의 재물 기운이 활성화됩니다. 부자들이 매일 통장을 확인하는 것처럼 여러분도 매일 밥솥을 확인하십시오. 이것만으로도 재물에 대한 의식이 달라지고 실제로 재물의 흐름이 바뀝니다.
밥솥만 잘 배치한다고 끝이 아닙니다. 주방 전체의 풍수를 함께 살펴야 완벽합니다. 첫째, 주방 문은 항상 닫아두십시오. 주방 문을 열어두면 음식 냄새와 함께 재물 기운도 집 밖으로 흘러나갑니다. 요리를 하지 않을 때는 주방 문을 닫아두십시오. 특히 밤에는 반드시 주방 문을 닫아야 합니다. 밤은 음의 기운이 강한 시간으로 이때 주방 문이 열려 있으면 좋지 않은 기운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둘째, 쓰레기는 매일 버리십시오. 주방의 쓰레기통은 매일 비우십시오. 쓰레기가 쌓이면 부패한 기운이 주방 전체를 오염시킵니다. 특히 음식물 쓰레기는 절대 하룻밤을 넘기지 마십시오. 음식물이 썩는 냄새는 재물을 썩게 만듭니다. 셋째, 칼은 보이지 않게 보관하십시오. 칼은 예리한 도구입니다. 풍수에서 칼날은 살기를 만듭니다. 칼이 밖으로 노출되어 있으면 재물을 자르는 형상이 됩니다. 모든 칼은 서랍이나 칼꽂이에 넣어 칼날이 보이지 않게 하십시오. 특히 밥솥을 향해 칼날이 향하면 절대 안 됩니다. 넷째, 주방에 시계를 두지 마십시오. 주방에 시계가 있으면 시간에 쫓기는 기운이 생깁니다. 음식을 만들 때 급하게 만들면 재물도 급하게 흘러갑니다. 주방은 여유롭고 풍요로운 공간이어야 합니다. 시계는 거실이나 다른 방에 두고 주방에는 두지 마십시오. 다섯째, 환기를 자주 하십시오. 주방의 공기는 항상 신선해야 합니다. 요리 후에는 반드시 환기를 하십시오. 기름 냄새, 음식 냄새가 가득한 주방은 탁한 기운이 쌓입니다. 창문을 열어 신선한 공기를 들이고 탁한 공기를 내보내십시오. 공기의 순환은 곧 재물의 순환입니다. 여섯째, 냉장고는 항상 정리하십시오. 냉장고는 음식을 보관하는 곳이자 재물의 저장소입니다. 냉장고가 어질러져 있거나 상한 음식이 들어있으면 재물도 썩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은 냉장고를 정리하고 상한 음식은 즉시 버리십시오. 냉장고가 깨끗하고 정돈되어 있으면 재물도 깨끗하게 쌓입니다. 일곱째, 주방 조명을 밝게 하십시오. 어두운 주방은 음기가 쌓입니다. 주방은 항상 밝아야 합니다. 밝은 빛은 양의 기운이며 재물을 끌어당깁니다. 주방 조명이 어둡다면 더 밝은 전구로 교체하십시오. 특히 밥솥 위쪽이 밝아야 합니다. 빛이 밥솥을 비추면 재물이 빛납니다. 풍수는 계절의 변화를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계절에 따라 기운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봄 2월에서 4월은 새로운 시작의 계절입니다. 봄은 만물이 소생하는 계절입니다. 이때는 밥솥을 청소하고 새롭게 정비하기 가장 좋은 시기입니다. 묵은 쌀은 모두 버리고 새 쌀로 교체하십시오. 밥솥 내부를 깨끗이 닦고 외부도 광을 내십시오. 이것은 재물을 새롭게 시작한다는 의미입니다. 봄에 밥솥을 깨끗이 정비하면 그에 한해 재물운이 좋아집니다. 여름 5월에서 7월은 풍요가 자라는 계절입니다. 여름은 더위와 습기가 많은 계절입니다. 이때는 쌀 관리에 특히 신경 써야 합니다. 쌀이 습기를 먹거나 벌레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밥솥 안의 쌀은 자주 확인하고 2주에 한 번씩은 새 쌀로 교체하십시오. 여름에 쌀 관리를 잘하면 가을에 큰 재물이 들어옵니다. 가을 8월에서 10월은 수확의 계절입니다. 가을은 수확의 계절입니다. 이때는 밥솥에 쌀을 가득 채워두는 것이 좋습니다. 가을에 쌀독이 가득하면 겨울 내내 재물이 풍족합니다. 밥솥 안의 쌀은 항상 8알이 아니라 9알까지 채우십시오. 가을은 재물을 저장하는 시기입니다. 이때 밥솥 관리를 잘하면 연말까지 돈이 잘 모입니다. 겨울 11월에서 1월은 저장의 계절입니다. 겨울은 에너지를 저장하는 계절입니다. 이때는 밥솥을 따뜻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밥솥을 주방에서 가장 따뜻한 곳에 두십시오. 차가운 곳에 두면 재물의 기운이 얼어붙습니다. 겨울에 밥솥을 따뜻하게 관리하면 봄에 새로운 재물운이 열립니다. 나이에 따라 밥솥 풍수를 활용하는 방법도 달라집니다. 30대에서 40대는 재물을 모으는 시기입니다. 이 나이대는 재물을 활발하게 모으는 시기입니다. 밥솥은 주방의 중심에 두고 매일 사용하십시오. 밥을 자주 하는 것은 재물을 자주 만든다는 의미입니다. 바쁘더라도 일주일에 최소 3번은 집에서 밥을 하십시오. 이 시기에 밥솥 관리를 잘하면 평생의 재산 기반이 만들어집니다.
50대에서 60대는 재물을 지키는 시기입니다. 이 나이대는 모은 재물을 지키고 불리는 시기입니다. 밥솥은 안정적인 위치에 두고 함부로 옮기지 마십시오. 쌀은 항상 최고급으로 사용하십시오. 좋은 쌀을 사용하는 것은 재물의 품격을 높이는 것입니다. 이 시기에 밥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면 노후 자금이 탄탄해집니다. 70대 이상은 재물을 물려주는 시기입니다. 이 나이대는 자녀들에게 복을 물려주는 시기입니다. 밥솥은 가족들이 자주 모이는 명절이나 기념일에 특히 깨끗하게 관리하십시오. 자녀들이 방문했을 때 밥솥에서 직접 밥을 퍼주십시오. 이것은 복을 나눠주는 행위이며 자녀들의 재물운을 높여줍니다. 이 시기에 밥솥을 사랑으로 관리하면 자녀와 손주들의 재물운이 좋아집니다. 마지막으로 특별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수십 년간 연구하고 검증한 방법입니다. 매달 초하루 밥솥 정화 의식을 하십시오. 매달 음력 초하루 아침 해가 뜨면 밥솥 정화 의식을 하십시오. 밥솥을 깨끗이 닦습니다. 묵은 쌀을 모두 꺼내고 밥솥 내부를 마른 천으로 닦습니다. 새쌀을 가득 채웁니다. 밥솥 뚜껑을 열고 3번 절합니다. 마음속으로 우리 집안에 재물이 가득하고 풍요가 넘치게 하소서라고 3번 말합니다. 뚜껑을 닫고 마칩니다. 이 의식을 매달 하면 재물의 기운이 새롭게 충전됩니다. 설날과 추석에는 특별 관리를 하십시오. 설날과 추석은 가장 큰 명절입니다. 이때는 밥솥 관리를 특별히 하십시오. 명절 3일 전에 밥솥을 완전히 청소하고 최고급 쌀로 가득 채우십시오. 명절 당일에는 이 쌀로 밥을 지어온 가족이 함께 먹으십시오. 이것은 가족의 재물운을 함께 높이는 의식입니다. 밥을 먹으면서 서로 복을 나누게 됩니다. 이사할 때도 밥솥 의식이 있습니다. 이사를 갈 때는 밥솥을 가장 마지막에 챙기십시오. 그리고 새 집에 들어갈 때는 밥솥을 가장 먼저 들여놓으십시오. 새 집 주방에 밥솥을 놓을 때는 이 집이 재물로 가득하고 풍요롭게 하소서라고 마음속으로 말하십시오. 그리고 이사 온 첫날 반드시 그 밥솥으로 밥을 지어 드십시오. 이것은 새 집에 재물의 기운을 심는 행위입니다. 지금까지 좋은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이제는 경고의 이야기를 해야 할 때입니다. 인천에 사시는 한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부부 모두 맞벌이를 하느라 바빴고 집에서 밥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밥솥은 주방 구석에 방치되어 있었고 안에 들어있던 쌀은 1년 넘게 그대로였습니다. 처음에는 괜찮았습니다. 돈도 잘 벌고 생활도 안정적이었습니다. 그런데 3년이 지나면서 이상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사업에서 큰 손해를 보았고 아내는 직장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았습니다. 자녀는 사고를 쳐서 큰 돈이 나갔습니다. 집에는 계속 수리할 곳이 생겼습니다. 제가 그 집을 방문했을 때 밥솥을 보고 한숨이 나왔습니다. 밥솥은 먼지로 뒤덮여 있었고 안에 쌀은 벌레가 생겨 있었습니다. 이 밥솥의 상태가 바로 당신 집 재물의 상태입니다 라고 말씀드렸을 때 부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밥솥의 위치와 관리는 곧 재물의 위치와 관리입니다. 밥솥은 단순한 주방 도구가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 집안 재물의 상징이며 풍요의 저장고입니다. 밥솥을 소홀히 하면 재물도 소홀해집니다. 밥솥을 정성스럽게 관리하면 재물도 정성스럽게 쌓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당부드립니다. 오늘 집에 가시면 가장 먼저 주방으로 가십시오. 여러분의 밥솥을 보십시오.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깨끗합니까? 쌀은 충분합니까? 만약 밥솥이 싱크대 옆에 있다면 지금 당장 옮기십시오. 만약 밥솥 위에 물건이 쌓여 있다면 지금 당장 치우십시오. 만약 밥솥 안에 쌀이 부족하다면 지금 당장 채우십시오. 이 3가지만 하는데 30분도 걸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30분이 여러분의 재물운을 바꿀 수 있습니다. 믿기 어렵습니까? 그렇다면 한 달만 실천해 보십시오. 오늘부터 한 달 동안 밥솥을 제대로 된 위치에 두고 깨끗하게 관리하고 쌀을 충분히 채워두십시오. 한 달 후 여러분의 통장 잔고를 확인해 보십시오. 예상치 못한 수입이 생기거나 지출이 줄어들거나
오래전에 빌려준 돈이 돌아오거나 어떤 형태로든 재물의 변화를 느끼실 것입니다. 제가 30년간 수천 가정을 상담하며 확인한 진실입니다. 밥솥 하나 바꾸는 것으로 인생이 바뀔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집안에 재물이 넘치고 풍요가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주변에 재물운이 막힌 것 같은 분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십시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 재물운 가득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